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8월 우리나라 실업률 상승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최대 수준이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은 8월 기준 실업률이 3.8%로 7월보다 0.2%포인트 상승하며 6월 이후 2달 만에 상승 반전에 최근까지 8월 실업률 수치가 나온 OECD 회원국 25개 나라 가운데 오스트리아와 함께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회원국들과 다르게 한국의 실업률이 상승한 건 청년층 실업률이 넉 달 만에 상승 반전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 들어 상장 종목 10개 가운데 1개꼴로 사상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연초부터 이달 11일 사이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2,023개 가운데 237개, 11.72%의 종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최고가 경신 종목에는 양시장의 시가총액 10위권 내 종목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특히 코스피에서는 코스모화학의 주가가 301.49%로 최고 상승률이었고 코스닥 시장은 신라젠이 262.93%로 상승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저축은행에 돈이 몰리며 파산할 경우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천만 원 추가 예금액이 4조 6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돈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5천만 원 초과 예금이 4조 6천억 원을 넘어선 것은 2011년 1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검찰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북한 해커가 가담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해커들은 이메일에 악성 코드를 숨겨 빗썸 직원의 컴퓨터를 해킹하는 방식으로 약 3만 명의 회원 정보를 빼돌렸고 정보 중에는 약 500억 원의 금융계좌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자, 월요일장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장의 거래소 시장은 장중에 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480포인트 위까지 뚫고 올라간 건데요. 현재는 거래소는 강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상승에 따른 조정분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이번 주 G2 또 글로벌 이벤트들도 남아있고요. 특히나 중국의 이벤트가 큰 게 남아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가자라는 측면들이 강합니다. 일단 글로벌 경기 회복세는 지난 주말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는데 여전합니다. 미국 경기지표 호조, 중국 경제 상승 기조들이 여전하다라는 평가 그리고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장세에서 좋은 종목들은 잘 가고요. 또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 부진합니다. 다만 오늘 그동안에 좀 많이 낙폭이 있었던 가지 못했던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업종별로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 종목들이 오늘 많이 올라가네요. 화장품주들 사드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화장품주 강하게 올라가고요. 철강도 중국에 대한 반사 이익이 생길 것이 예상이 되면서 철강, 화장품 그리고 유통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입니다. 다만 그간 많이 올라온 전기전자 업종 오늘도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는 내년도에 대한 실적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낙폭이 3%대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어닝 시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증시 각각을 좀 지켜봐야 되고요. 글로벌 증시 특히나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번 주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개최가 되는 만큼 중국 쪽도 짚어봐야 됩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476포인트대에서 움직입니다. 0.11% 상승 부근에서 지금 멈춰있는 상태인데요. 장중에는 또 최고치도 경신했었는데 지금 조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일중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장중에 2484포인트대까지 올라가면서 코스피 역사적인 고점 다시 뚫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급락하면서 2471포인트대까지 내려왔고요. 현재는 다시 상승 국면입니다. 2476포인트대에서 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어떨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만이 삽니다. 지난주에도 기관만이 샀는데 오늘도 기관이 359억 원 소폭이지만 사고 있는데 금융투자가 899억 원 사고 나머지 모두 팝니다. 외국인은 501억 원 오늘도 매도하고요. 개인도 274억 원 매도합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입니다. 지금 270만 원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데 다시 270만 원 회복했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도 3% 이상 급락합니다. 현대차도 0.97% 빠지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 대한 반사이익이 지금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 나오면서 목표 주가 40만 원대까지 지금 올라갔고요. 오늘도 5.85%나 올라갑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 연이어서 계속 상승합니다. 소폭씩 올라가서 이제 어느새 15만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LG화학은 잠시 주춤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39만원대 지킵니다. 한국전력 1.15% 올라가고 네이버 보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생명도 강보합이고요. KB금융, 신한지주 오늘 금융주들은 잠시 주춤합니다. 현대모비스 0.21% 빠지고 SK텔레콤이 1.87%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는 1% 이상 빠집니다. 655포인트대까지 내려와서 660포인트 단숨에 무너진 상황입니다. 일중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일중흐름 보시면 665포인트대부터 652포인트대까지 오늘 지수 위아래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동폭이 크고요. 낙폭도 큽니다. 652포인트에서 조금 올라와서 655포인트 부근이긴 한데 오늘은 655포인트 공방이 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후반에 많이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 외국인이 사는데 외국인은 또 소폭입니다. 48억 원, 개인이 1327억 원 강하게 사들입니다. 하지만 기관이 오늘 매도의 주 원인인데요. 1266억 원 파는데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골고루 전 주체가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오늘도 올라갑니다. 2.6% 상승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64% 소폭 하락합니다. CJENM도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8만원대 초반까지 내려왔고요. 신라젠 350원 상승합니다. 메디톡스 오늘도 빠지면서 이제 42만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6위 살펴보도록 하죠. 로에는 다시 상승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빠졌었는데 오늘 다시 올라옵니다. 휴젤도 빠지면서 보톡스 관련주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낙폭 계속 커집니다. 코미팜 강보합권, 바이로메드, SK머티리얼즈는 3.38%, 2.23% 각각 하락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캠텍의 낙폭이 엄청 큽니다. 8%가 넘게 급락하고 있고요. 컴투스가 0.48% 빠집니다. 파라다이스가 오늘도 상승하면서 어느새 17,000원대까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서울반도체, SFA 모두 하락합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오늘도 하락합니다. 2원 10전 하락하면서 1126원 80전에 거래가 됩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월요일장의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매크로팀의 최형기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기 자체가 좋다라고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수 오늘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강하게 치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은 주춤하고 내일부터 지난주의 흐름들 다시 바통을 이어받아서 올라갈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지수의 상단은 좀 더 열려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석 연휴 기간에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 추석 연휴 끝난 이후부터 이제 국내 증시가 계속적으로 좀 외국인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지금 사상 최고치 수준까지, 오늘도 사실 장중에는 2,487선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 지금 계속 증시의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그와 맞물려서 국내 수출 경기의 개선폭이 확대되고 있는 점이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 시즌, 그러니까 실적의 어떤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그간에 이제 국내 증시를 끌어올렸던 업종이 대부분 IT 반도체 업종이었는데, 이제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만, 그간 어떤 단기간의 급등에 따른 좀 기술적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반도체 쪽의 사이클은 여전히 좀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기간 자체가 길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매크로상에서 보면 지금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물론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만, 이제 북한의 이제 그 정치 기념일이 단기간에 예정되어 있지 않고요. 또 미국이 어쨌든 강경한 발언 뒤에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내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순매수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기관과 개인이 좀 매도세를 일관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외국인이 지난 3개월간 4조 원 가까이 매도세로 대응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계속 매수세로 전환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어떤 상승 여력은 좀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쪽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금리 인상은 거의 시장에서는 확실하다 이렇게 이미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것들이 우리한테 압박으로 다가오고 좀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10월에 확인됐던 9월 미국 경제 지표가 이제 허리케인 여파, 하비라든가 어마 등의 영향으로 다소 좀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ISM 제조업 지수라든가 서비스업 지수 또 미국 고용은 물론 3만 명 수준의 감소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실업률이 떨어졌고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는 여전히 상반기 못지않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물가의 상승 압력이 여전히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12월에 금리 인상이 많이 단행된다면 그 금리 인상 자체가 좀 경기 회복의 증거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옐런 연준 의장의 발언뿐만 아니라 좀 대부분의 어떤 보팅권을 갖고 있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올해의 어떤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은 제한적이지만 중장기적인 어떤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높아질 수 있다는 쪽의 의견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12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와 반면에 사실은 이제 미국제 금리의 어떤 급등 가능성 혹은 그로 인해서 달러화 강세 압력이 좀 높아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신흥국 증시로의 어떤 자본 유출 우려가 그렇게 확산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10월 중에 지금 대체대조표 축소도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영향들로 인해서 글쎄요 미국제 금리가 단기간에 급등하고 달러화의 어떤 강세 압력이 높아지면서 신흥국 증시의 어떤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외국인이 다시 자금을 빼낼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이제 실적 시즌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그 12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이 위험성 선호 심리를 훼손시키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주에 큰 그림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좋을지 짚어주시겠습니까? 지금 IT 반도체 업종이 오늘만 놓고 보면 이제 단기 급등했다는 숨고르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그래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조정 기간이 크지 않다라고 본다면 어떤 지금의 국면에서는 좀 비중을 다시 확대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금리 상승세가 어쨌든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실적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금융업종 비중도 지금 같이 늘려나가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도 이제 사실 철강 업종이 상당히 이제 퍼포먼스가 좋은데 중국 당대회 전후에 그 산업재라든가 일부 소재 업종 역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부착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매크로팀의 최현기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증시도 잠시 쉬어가긴 하는데 지난주에 연일 고점 뚫고 올라갔고요. 오늘도 코스피 장중에는 최고점 또 경신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미 증시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 증시는 연일 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실적에 뒷받침된다. 미국 증시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이 부분을 봐야 될까요? 네, 현재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은 뚜렷하게 에너지라든지 정보기술,
소재, 자본재 업종이 좋아지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세제 개혁안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법인세율이 35에서 20%로 낮아진다면은 미국 기업의 최종 순이익은 한 10%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2018년도 이익 증가율은 현재 11%에서 20%로 확대가 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유보금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어준다면 1조 달러 정도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 중에 한 7,600억 달러 정도가 자사주 매수에 쓰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S&P 500 그 기업들의 1주당 EPS를 약 한 4% 정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적 호전, 자사주 매수의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의 주가 수익 비율은 15배 정도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는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 수준으로 주가가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적정 주가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 17배 정도 수준이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25,000, S&P 500 같은 경우는 2,8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미국 증시도 상승 모멘텀이 강한 세금 부담이 경감됐던 소매나 통신업종, 특히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감세 혜택이 크기 때문에 이들 종목으로 찾는 움직임이 좀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해외에서 많은 유보금을 갖고 있는 첨단 정보 기술주들도 주요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우리도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인데 미국 쪽도 본격적으로 기업 실적 발표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느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을 실적들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건데요. 톰슨 로이터 같은 경우에는 3분기 기업 순이익은 4.8%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분기를 평균해서 보면은 실제 결과는 예상보다 한 3포인트 정도 높았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에너지라든지 정보기술, 자본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평균을 웃돌고 있지만 이 부분이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해외 매출 비중이 50% 이상 기업들이죠. 정보기술이라든지 소재, 에너지, 자본재 쪽은 순이익 증가율이 한 12.2% 정도 됩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50% 이하인 쪽은 마이너스 0.1%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세계 경기 회복이 좀 더 지속이 되고 달러 약세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좀 장기화될 그 가능성이 좀 없지만 아무래도 세계적인 인터넷 관련 서비스 이용 확대라든지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보급 등으로 인해서 첨단 기업들의 실적 호전세는 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이번에 일본 쪽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증시가 박스권 뚫고 21년 만에 지금 최고치 경신했다고 합니다. 최근까지도 9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라고 하는데 일본 증시가 이렇게 또 위를 뚫고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과거 20년간 니케이 평균 주가를 보면은 2만엔서는 늘 꼭지점으로 작용을 했던 만큼 투자가들의 심리적 저항이 컸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은 각종 주주와 관련된 지표들이죠. ROE라고 해서 주주 자본 이익률 같은 경우가 96년도 5.2%에서 지금은 9.4%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고요. 또 주가 순자산 비율 같은 경우에도 2.2배에서 한 1.4배로 낮아졌습니다. 또 주가 수익 비율도 38배에서 45배 정도 수준으로 내려왔는데요. 아무래도 96년도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가 일본 증시하고 비교해서 오히려 더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자금들이 미국으로 좀 빠져나갔지만 지금은 미국의 주가 수익 비율이 17.9배고요. 일본이 14.5배인 점을 비교하면 일본이 더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쪽으로 자금 유입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쿄 증시의 시가총액
30개 종목을 보면은 96년도 이후에 가장 많이 올라갔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본 덴산 같은 경우에는 31배나 올랐고요. 정보기기라든지 그리고 광학 현미경을 생산하는 그 KNS 같은 경우는 15배, 그리고 소프트뱅크는 14배 올랐는데요. 하지만 다른 종목들을 보면은 뭐 파나소닉, 그리고 닌텐도, 화학, 시네츠 화학, 일본 담배, 무라타 제작소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린 20년 동안의 제자리 걸음이라든지 소폭 상승한 데 그쳤기 때문에 일본 증시 안에서도 신규 종목이 교체가 좀 활발해지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앞으로도 좀 추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미국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보고서 내일 발표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당초에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근데 한미 FTA 협상에서 환율 조작 방지 조항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 또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원화는 강세를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원화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고요. 원화 강세에 따라서 업종별로 흐름도 좀 희비도 엇갈릴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원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에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전체 생산액 중에서 수출 비중이 17% 정도 달하지만 수입 비중도 15%로 그에 못지않게 높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원화 강세가 앞으로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자동차라든지 운송 장비, 전기 전자기기 쪽은 아무래도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하락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운송업종 같은 경우에는 총 수요 중에서 46%가 수출이 차지하는데요. 원화가 장기간 한 10% 정도 절상이 된다면 영업이익률은 한 3.6포인트 정도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전기라든지 전자기기 같은 경우 역시 한 2.6%포인트 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들 업종 쪽으로는 아무래도 그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이익 감소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수입 투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광산물이나 정밀기기, 그리고 농림수산물, 비금속 광물 같은 경우에는 원화 강세 시에는 영업이익률이 개선된다는 측면에선 앞으로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전후해서는 한번 그 순환매도 활발히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많은 종목 빠르게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드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이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두 분과 함께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